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의학의 경전 고전에서 그 성서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책인데요. 이 황제내경 소문편에 보면은 그 하늘이 각각 이렇게 검은 하늘, 그다음에 하얀 하늘, 아니면 좀 누런 하늘, 금천 누런 하늘, 뭐 단천 하얀 하늘, 창천 파란 하늘, 아니면 소천 흰 하늘, 그다음에 현천 검은 하늘, 이렇게 하늘이 각각 5개의 이렇게 하늘로 변화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하늘의 기운들이, 자 봅시다. 창천이라는 것은 푸른 창자입니다. 푸른 하늘이 각각 그 하늘에 이 별자리를 28개 28수라는 별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별자리의 움직임, 그 흔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별자리에 지나가는데 그것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간에 대입하면은 이 창천이 뭡니까? 푸른 하늘이 정과 임에 이렇게 정과 임을 끼고서 이렇게 움직이더라. 즉 정과 임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푸른 하늘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정임을 목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단천이라고 합니다. 단천. 단천은 붉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하늘이 무엇입니까? 붉은 하늘은 무토와 계수가 있는 곳을 이렇게 통과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게를 화라고 했다. 그 다음에 금천이라고 하지. 금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보니까 뭡니까? 갑과 기가 있는 이 부분을 통과하더라. 그래서 뭐라 했다? 토라고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금천 다음에 목화 갑기 토 금이죠. 예, 소천이나 소천이라고 해서 하얀 하늘에 하얀 기운이 움직였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것이 어떻더라? 을목과 경금이 있는 이 지역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금이라겠다. 내지는 또 뭡니까? 현천. 검은 하늘이 그 또 뭡니까? 예. 병화와 신금이 있는 지역을 움직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수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전의 황제내경 오운행 대론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황제하고 기백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마찬가지 황제내경에 있는 개념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진월과 사월, 우리가 시간이나 방위를 볼 때 술과 해와 진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지를 볼 때 각각 술에는 강아지하고 뭐 돼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사는 용과 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술과 해나 진과 사를 하늘로 통하고 땅으로 통한 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축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하늘이 기울어졌다. 이런 게 하늘이 낮다 보니까 하늘이 낮은 쪽 서북방 동방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유래한 설인데요. 어쨌든 실제 어쨌든 이 술의 개념이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사의 개념을 지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사, 인간사이라는 변화는 지호, 진과 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진과 사의 어떤 흐름이 흘러갈 때, 즉 진과 사의 붉은 기운이 흘러가면은 이때는 화가 나타나고, 진과 사의 뭐 하얀 기운이 나타나면 금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복잡하지 않게 쉽게 설명한다면은 올해가 을류년입니다. 을류년인데요. 이 을류년을 분석해보면 을류년에 월이 움직이는 배어라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류년의 월이 다시 간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요. 을류년의 그 간지는 진월과 사월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진월이 경진월이 됩니다. 그리고 사월이 신사월이 됩니다. 이럴 때 경과 신이 바로 금을 의미하거든요. 금을 우리가 을경이 앞에 아까 오합 있죠. 합을 봅시다. 합을 봤을 때 을과 경이 변해서 금으로 변했다겠죠. 을년과 경년은 금이다. 을과 경이 합하면 금이다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다시 가지고 볼 때 올해 을류년에는 금인데, 금이 언제 나타나냐? 진월과 사월에는 이렇게 경진월, 신사월로 나타난다 하는 이런 관점, 즉 진월과 사월에 나타나는 그 흐름으로서 그 합의 논리가 정해진다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의 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을류년 말고 또 봅시다. 을류년 말고 우리가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무게합화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년과 실제 개년을 보면은
문연과 개년은 그 진월의 병진월이 됩니다. 이게 실제 만세력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중에 법칙도 나오고요. 문연과 개년은 병진월과 정사월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 진월과 사월의 화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 즉 진월과 사월의 어떤 기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이 변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푸른 하늘이 왜 그때 지나갑니까? 진짜 푸른 하늘 지나가는 거 봤습니까? 검증됩니까? 이건 아닌데 황제의 경을 고전으로 무지하게 대단한 경전으로 치는데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더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원칙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원칙 체계가 되는 거고 실제 이렇게 법칙대로 움직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은요. 또 한 가지 설은 자 지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설은 하도라는 개념이 있죠. 하도낙서 많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하도의 또 수리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본다면은 하도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점을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뭡니까? 위는 하나만 넣을까? 이 동서남북을 점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하나에 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6개하고 1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숫자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둘, 2개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 이렇게 표현하면 7개하고 2개가 됩니다. 물론 동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일단 봅시다. 여기다 하나, 둘, 3개에다가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개. 이렇게 점으로서 8개와 그 다음 이쪽에 3개. 이렇게 이 점의 표시를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개, 6개, 2개, 7개.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서쪽에 하나, 둘, 셋, 4개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개에서 9개와 4개.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동서남북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북쪽을 위가 북쪽으로 치고 밑을 남쪽으로 치고 이쪽을 현재 3개와 8개를 동쪽으로 치고 4개와 9개를 서쪽으로 치는데요. 봅시다. 여기서 북쪽에는 1과 6이 같이 배치해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4와 9, 이 수리를 볼 때 4개와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3개와 8개가 있고 2개와 7개는 남쪽에 각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합이 생기냐? 1, 6, 그 다음에 2, 7, 그 다음에 3, 8, 그 다음에 4, 9.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있고 이걸 둘러싸고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이 테두리를 치면 즉 테두리에 10개의 점을 배치시키고 가운데 5개의 점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5개와 10개. 이렇게 해서 1과 6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2와 7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3과 8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4와 9가 하나의 조를 이루고 5와 10이 하나의 조를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행의 수리 개념의 또 숫자가 되는 겁니다만 여기서 나온 유래입니다. 유래가. 그런데 이렇게 놓을 때 우리가 천간을 1, 2, 3, 4, 5, 6 순서대로 배우라면은 1번이 뭡니까? 1번이 자 아까 천간 한번 볼까요? 앞에. 자 1번이 간목. 그렇죠? 1번이 되죠. 1번 을목이 2번. 병화가 몇 번? 3번. 여기가 정화가 4번. 무토가 5번. 그 다음에 기토가 6번. 경금이 7번. 금금이 8번. 임수가 9번. 개수가 10번. 딱 10개가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그 1과 6, 자 봅시다. 그럼 1과 6을 지금 우리가 분석했는데 1번은 뭡니까? 1과 6을 보니까 1은 뭐예요? 순서를 때 갑이 1이죠. 갑이 1입니다. 그 6번째 이거 뭡니까? 기토가 6번째예요. 그래서 갑기 이렇게 합의하다. 그럼 2는 뭡니까? 2번은 을목이죠. 그럼 7번째는 뭡니까? 경금입니다. 그래서 을경에 이렇게 이렇게 합의하더라. 이 순서대로 칠 때. 그 다음 3번이 뭡니까? 3번은 병입니다. 이거 8번째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뭡니까? 4번째는 정화. 4번째는 정화 맞죠? 9번째는 임수. 그 다음 5번째는 무토. 10번째는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수리에 따라서 수리를 가지고 합이 형성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배치됐습니까? 원리는 뭡니까? 그거는 잘 모르죠.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하도낙서의 그 수리라는 개념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리에서 그 간합이 천간오합이 성립돼 있다 하는 것이 현재 고전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것들을 또 다른 관점, 즉 우리가 지금 새롭게 분석하는 그 채용의 관점 혹은 절대와 상대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간 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합이 지금 이런 그 원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천간의 개념은, 천간은 기운입니까? 아니면 그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겁니까? 천간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기의 흐름. 그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5의 개념인 거고 10의 개념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2, 4, 8 개념. 이해하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3은 좀 애매합니다. 3은 지나치게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5, 10, 그리고 5인데 지나치게 보는 것, 그건 6, 12, 또 이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천간은 순수 기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5의 개념에서 시작되고 5의 개념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 10입니다. 즉 그 얘기는 5가 기본이 되고 5를 축소해서 본 것은 2 플러스 알파의 3이 되는 거고 5를 확대해서 본 것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4가 기준이 되고 4를 축소해서 본 건 2가 되고 확대해서 본 것은 4가 되는 겁니다. 분해해서 본 것이죠. 그 얘기는 그 바로 지금 6이 기본이 되고 뭡니까? 3이 축소해서 본 거고 12가 확대해서 본 것이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천간은 순수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이고 오행의 운동은, 자, 목이 토를 극할 때 토도 목을 극합니까? 아니죠. 상극은 그런 상극이 아니고 편극의 과정들이 모여서, 즉 일방적인 극의 과정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상극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일방적인 오로지 극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의 의미와 생의 의미는 엄마가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도와주듯이 오로지 한쪽 방향으로의 그 주파수가 텔레파시가 되는 것이죠. 한쪽 방향으로 도와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개념 다시 봅시다. 우리요. 가장 큰 개념이 뭡니까? 가장 큰 개념. 큰 개념이 뭘까요? 큰 개념, 제일 먼저 보이는 개념. 우리가 제일 먼저 인지되는 것 뭡니까? 양이 먼저 보는 것은 음이 보이는 거죠. 자, 양의 실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까? 음을 먼저 봅니까? 예. 바라보는 음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죠. 보이고 그 다음 내가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 현재에서 바라보는 세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개념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즉 그럼 세상 할 때 먼저 보이는 것은 앞에 보이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여기를 봅시다. 자,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 이제 뭔가 시작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정해준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작이 된 거니까 목이 모든 기준이 되죠. 즉 오행으로 기준으로 친다면은 그 목이 되겠고, 그렇죠? 만약에 그 십간으로 기준을 친다면 시작의 시작 개념은 간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나타난 것은 을목의 현사로 나타나지만 기준은 간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혹은 전체적인 목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봅시다. 갑을목을 먼저 우선 오행으로 놓고 봅시다. 오행의 목이 제일 먼저 모방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배우는 것이 뭡니까? 자, 오행의 목이 바라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죠. 뭡니까? 화, 토, 금, 수 네 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사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보이는 두 개를 따진다면 뭘까요? 뭐가 먼저 보일까요? 목이? 예, 화나 수보다는 마주 보이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마주 보이는 토와 금을 먼저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만이 아니죠.